코스피 2700을 넘어 2800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요즘, 밖은 너무나도 춥지만 주식시장 안은 너무나도 핫한 추세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들의 마음은 설레는데 과연 연말이라서 설레는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우리의 꿈꾸는 개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뜨거워진 걸까요? 네, 지금 바로 배당 시즌이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배당이요? 네. 주식을 얼마 해보진 않았지만 배당 들어는 봤거든요. 근데 배당금이 무엇인지 우리 주린이들을 위해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당금이란 기업들이 결산을 할 때 이익 잉여금이 발생합니다. 그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기업의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돈을 바로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주주들이 받는 돈이라면 모든 주주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배당 기준일을 중심으로 이 날에 그 종목의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바로 배당금이에요. 그러면 배당 기준일이라고 하면 결산일인 거잖아요. 네. 연말하면 결산하면 12월 31일에 이 돈이 들어오는 건가요? 안타깝게도 12월 31일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네. 근데 30일에 매수를 하고 있어도 배당이 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제 시스템이 3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업일 이전으로 매수를 해놓은 상태여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8일에는 최소한 매수를 해놓으셔야 우리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배당금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29일에 눌러오면 어떻게 되나요? 29일을 배당 락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28일인 배당 기준일을 넘어서 매수를 하게 되면 절대 주중 명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왜 이 영업일 전에 제 이름이 주주명부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도대체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런 시간들이 걸리는 거죠? 처음에는 증권회사, 그리고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이 세 곳을 거치기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제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해외 주식을 많이 하던데 그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받는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배당 시스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우리나라는 분기배당, 중기배당, 결산배당 총 3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분기배당은 말 그대로 1년에 3개월씩 나누어서 총 4번 4분기마다 주어지는 게 분기배당이고요. 네. 중기배당은 1년 동안 중간이 되는 날 6월 30일에 주는 배당이 중기배당. 네. 결산배당은 지금 모두가 기다리고 있죠. 연말에 주는 이 선물과 같은 배당이 결산배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배당을 주는 회사에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배당주를 어떻게 하면 찾아볼 수 있나요?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네이버 검색창 아래 보시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증권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네. 메뉴를 선택해 주시고 왼쪽에 보이시는 중간쯤에 배당이라는 메뉴가 또 보이실 거예요. 그 메뉴를 한 번 더 선택해 주시게 되시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배당주들이 모두 순위에 맞춰서 차례대로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네요. 네. 그러면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은 건가요? 무조건 고배당주라고 해서 좋은 기업은 아니에요. 네. 그 기업이 얼마나 3년 동안 이익을 잘 내고 그리고 이 배당금도 꾸준히 주었는지 영업이익, 성장성, 배당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한 개 생겼는데 네. 28일까지 매수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댔잖아요. 네. 그러면은 28일 날 내가 왕창 사고 29일 날 매도해도 배당 받을 수 있나요? 네. 왜냐면 28일이 배당 기준일이고 그때만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게 딱
확인만 되면 29일에 매도를 하던 더 매도를 하던 그런 거 다 상관없이 28일에 내가 그 종목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만 확인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28일과 29일에 그 시세도 되게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우리 사회 초년생들이 열심히 적금을 붓고 있잖아요. 그 적금을 붓는 것도 사실 이자를 받기 위해서 적금을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서 받는 이자와 내가 배당주에 투자해서 받는 그 배당금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어떤 게 조금 더 유리한가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 해요. 네. 그러면 1,000만 원을 두고 1년에 받아볼 수 있는, 현재로서 받아볼 수 있는 배당금이 약 2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은행에 예치를 하게 되면 네. 요즘 제로 금리라고 하죠. 네. 1%도 안 돼요. 많이 잡아야 1%라는 가정하에 1년 동안 받게 되는 금리는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1%가 안 되니 당연히 20만 원도 안 되겠죠. 자, 그럼 답이 나왔죠. 20만 원을 받으시겠어요? 1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으시겠어요? 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은행 적금보다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1년의 결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내가 1년 동안에 열심히 투자를 했다면은 그에 따른 배당을 이제 올해 맛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앞으로 주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배당주들을 잘 검색해서 또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거고요.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각박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오히려 이 주식시장은 아주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이런 배당주들 잘 한번 검색해서 쏙 들어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배당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자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선순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네. 기업에 투자도 하고 내 용돈도 타먹고 꽉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도랑치고 가지 잡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번 돈이 또 나를 위해서 다시 벌어다 주는 이 좋은 혜택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배당금 받고 부자 되세요. 안녕. 안녕.